자, 이번 차량은 BMW의 컴팩트 SUV X2입니다. X6를 시작으로 X4로 이어진 BMW 쿠페형 SUV 라인업의 엔트리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SUV 바디 스타일에 쿠페형 디자인을 추가해 개성을 더해준 소형 SUV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외적 생김새는 BMW라고 하면 연상되는 디자인 요소들과 쿠페형 SUV 바디 스타일을 가진 X2만의 디테일이 더해지면서 꽤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 모델은 M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범퍼가 그려져 있는데요. X2에서 재밌는 부분은 BMW를 상징하는 키드니 그릴, 이 형상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는 형태로 그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키드니 그릴을 뒤집어 놓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BMW가 이 키드니 그릴을 한 개의 그릴로 합치고 또 형태의 변화를 준 반면 이 녀석은 기존 키드니 그릴을 가지고 있던 형태는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준 디자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헤드램프는 그릴 위쪽으로 자리를 하면서 조금 더 날렵한 이미지를 연출을 해줬는데요. 안에 내부 그래픽은 데일라이트 DRL이 원형이 아니라 잘린 형태로 해서 두 개로 포지션이 되어 있고 헤드램프는 LED 램프가 적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턴 시그널, 방향지시등 램프가 점등이 되면서 이쪽에 장식을 이렇게 달아줘서 이 부분까지 반사돼서 표현되는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포그램프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X6에서 보여줬던 그 포지션하고 비슷한 위치에 자리를 하면서 먼저 선보였던 디자인을 이어주는 그런 형태로 그려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측면, BMW X2는 이 사이드 뷰가 꽤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X2는 미니의 컨트리맨과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전륜구동 베이스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재밌는 건 앞쪽 오버행을 극단적으로 짧게 가져가면서 캐빈룸을 뒤로 좀 밀어놓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뒤쪽도 짧게 가져가면서 전륜구동 차량이지만 후륜구동 프로포션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이 이 X2가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의 좀 독특한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거기에 이 C필러부터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쿠페 형태를 그려줌으로써 X6부터 시작해서 X4 그리고 이 녀석까지 이어지는 BMW의 쿠페형 SUV 라인업을 완성시켜주는 모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졌고요. 그리고 이 C필러에 엠블럼이 부착이 된 거는 예전 고전 모델이었던 2000 CL하고 3.0 CLS 그 모델에 이렇게 C필러에 BMW의 마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오마주 해주는 디테일 요소를 이 X2에 적용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활시를 당기는 듯한 BMW 디자인을 대표하는 요소 중 하나인 호프마이스터스킥, 이 부분이 이번 신형 3 시리즈에 적용된 방식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떨어져서 도어를 열면 도어 열리는 부분에 같이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끊겨서 들어간 형태로 돼서 도어를 열면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시 닫으면 그 디자인 요소가 반영이 되어 있는 호프마이스터킥 변형된 형태를 이 X2 모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의 사이즈도 꽤 재밌는데요. 차체가 그렇게 큰 녀석이 아님에도 20인치 크기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휠은 M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M 배지가 달린 멋스러운 디자인의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피렐리사의 피제로 럼플렛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는 꽤 근육질의 볼륨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리어 휀다 쪽에 꽤 많은 근육을 잡아줘서 이렇게 보면 양쪽으로 어깨가 쫙 펴져 있는 듯한 다부진 이미지를 연출을 해줬고요. 테일램프는 이쪽에는 곡선을 써서 좀 볼륨감을 잡아주고 중앙으로 갈수록 날렵하게 다듬어서 좀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줬고요. 내부 그래픽은 한번 꺾어 들어가고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그려놔서 이 굴곡이 잡힌 부분은 입체감 있게 보여지는 그런 효과를 연출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기는 이제 턴 시그널 램프가 점등이 되는 그 테일 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램프가 점등됐을 때 그래픽의 디테일은 꽤 근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어 스포일러하고 후면 범퍼에는 듀얼로 해서 머플러티 배치를 해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볼륨감과 공격적인 스포티함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준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실내는 한 세대 이전의 BMW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반가운 부분과 좀 아쉬운 부분이 공존하는 실내 디자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는 8.8인치 돌출 형태의 중앙 스크린이 자리를 했는데요. 신형 3 시리즈를 비롯해서 다 이 중앙 디스플레이들이 좀 커지는 형태에 반해서 8.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부분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는데요. 기존 아이드라이브 사용했던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거기 이제는 조그 다이얼뿐만 아니라 터치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좀 더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용이성을 더해준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 설정 들어가면 실내 조명 이쪽 부분하고 도어 트림 쪽 이쪽 부분에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상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보여주고 적용을 해주면 컬러가 바뀌는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브랜드의 엔트리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 감성적인 디테일을 더해주는 이런 무드 조명이 적용된 부분은 꽤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 하단부로는 이제 오디오 조작부하고 공조기 컨트롤러가 자리하는데 이 부분은 현행 말고 요 전세대 F바디 때의 3 시리즈랑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신선함은 없지만 풍량이라든지 온도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설명서 없이 조작할 수 있는 직관성이라든지 편의성에 대해서는 꽤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하단부로는 컵홀더하고 조그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파워 아울렛 단자도 있는데요. 커버가 이렇게 아래 위로 X3에 적용되었던 그 방식이 X2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어 레버 디자인은 신형 3 시리즈나 X5에 보여줬던 그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 기존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전자식 기어지만 어느 정도 잡는 맛도 있고 길이감도 있어서 이전 세대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지만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스티어링 휠 M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M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한 세대 전에 디자인이 반영된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신형 3 시리즈나 5 시리즈에 적용된 M핸들은 사용하기도 편하고 기능 버튼들 배열도 좋긴 하지만 약간은 디자인적으로 투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X2에 적용되었던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 사용됐던 이 M핸들은 꽤 날렵한 디자인도 가지고 있고 림 크기나 두께나 그리고 그립감에 있어서 운전할 때 상당히 근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핸들과 기어 레버가 이전 세대의 디자인이 반영이 되었지만 조작하는 데 있어서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성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트 조절부도 이제는 다 버튼으로 바뀌고 있는데 다이얼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바늘로 된 아날로그 형태로 자리를 하고 있고 요 밑으로 디스플레이가 자리해서 정보를 보여주는 계기판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 아날로그 적용됐던 이전 모델들이 라이트를 ON을 했을 때는 램프가 조명이 되는데 오프 상태에서는 램프가 조명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X2에는 램프가 점등되지 않더라도 백라이트가 비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낮에 주행을 할 때도 가독성을 조금 더 개선시켜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앙 팔걸이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올리면 여기 수납 공간 쓸 수 있고 내려놓으면 또 팔걸이로 이용할 수 있고 열면 또 별도의 수납 공간 나오는 이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자, 그리고 1열 시트 구성은 F바디 때 3 시리즈와 꽤나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되고 앞뒤로 이동 가능하고요. 메모리는 2개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또 이쪽도
손잡이를 이용해서 놓고 빼고 할 수 있게 조절할 수 있는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요추 조절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누르면 이 사이드 볼스터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쿠페 형태를 가진 X2의 독특한 시트 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고요. 자, 그리고 2열 운전석은 제가 운전하는 그대로 포지션 해놨고 보조석은 조금 더 뒤쪽으로 밀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그룸은 주먹 하나 반에서 2개 정도, 헤드룸은 주먹 하나 정도. 좌방의 길이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 등받이 각도도 누워있기보다는 약간은 서있는 그런 편이긴 한데 막상 착자를 하면 그렇게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편은 아니고 또 1열에서 시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인 4명이 어느 정도 이동을 하기에는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조금의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는 엠블럼을 이렇게 제껴주면 오픈이 되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수납 공간은 꽤 반듯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부에도 또 별도의 적재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차 체급을 고려한다면 꽤 유용한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2열 시트는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이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닫을 때는 이 버튼 눌러주면 자, 먼저 파워트레인은 2.0L 디젤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40.8 정도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요즘 BMW는 작은 차체를 가진 세그먼트에는 후륜구동 방식이 아니라 전륜구동으로 구동 방식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X2 이 차량도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인 X드라이브가 더해진 구동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행 성능은 2.0L 디젤 엔진을 공유하는 브랜드 내 여느 모델들과 별반 다름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저회전에서도 토크가 활성되는 디젤 엔진의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흐름에 맞춰서 도심 주행을 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동반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영역 이상에서도 출력에 대한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구동 방식의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변속기는 ZF의 8단 변속기가 아니라 X2에는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가 엔진과 맞물려 있는데요. 전반적인 로직은 비슷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변속 속도도 꽤 빠른 편이고 토크가 잘 활성화될 수 있는 해당 단수를 찾아간다든지 변속을 할 때 전달되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엔진과 꽤 괜찮은 세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속기 변화에 의한 별다른 불편함은 동반되지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도심 일상주행을 편하게 했을 때에도 트림상 현재 18km를 상회하는 연비 효율성을 보여주는 부분은 X2에 있어서 꽤 적합한 파워트레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셀렉터 레버인데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성은 조금 더 빨라지고 디젤 엔진이긴 하지만 엔진 회전수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 핸들의 무게감도 타이트하게 변화하는데요. 그래서 가속을 시작하면 꽤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줍니다. 물론 가진 출력 대비 더 많은 힘을 뿜어내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시원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SUV라고 하더라도 BMW라고 하면 재밌게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 X2도 가지고 있는데요. SUV 바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핸들의 양을 좀 많이 가져가서 차체가 흐트러졌다가 제 위치를 찾는 회복 속도도 꽤 좋은 편이고 특정 영역 이상에서의 주행에서도 운전자한테 별다른 불안감을 주지 않고 세단과 유사한 그런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주는 부분은 X2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한 가지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졌습니다. 거기에 이 X2에 적용된 플랫폼은 미니 컨트리맨에 사용된 UKL2 플랫폼을 공유를 하는데요. 미니 컨트리맨과
차이를 둔 부분은 조금 더 어른스럽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일상 주행을 할 때도 좀 더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금 거친 퍼포먼스 주행을 했을 때도 한결 좀 정돈된 그런 피드백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플랫폼은 공유를 하지만 X2만의 성격을 부여해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 핸들 조향에 있어서는 분명 M 스티어링을 잡고 있는데 미니의 핸들을 돌리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쁘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임에도 꽤 민첩하게 반응을 해주는 편이라서 이렇게 작은 움직임에도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고, 피드백에 있어서도 꽤 솔직하게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는 편이라 약간은 미니스러운 흔적이 담겨 있긴 하지만,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이 정도의 직결감이 느껴지는 핸들링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은 꽤 마음에 드는 요소였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스티어링 휠 핸들도 M핸들이고 이렇게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페달 시프트가 빠졌습니다. 수동 변속을 바로 하면서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제외된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는 해당 차량은 M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브레이크는 일반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제동력에 있어서는 별다른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초반이나 중후반에 담력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X2에 적용된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주는 신뢰도는 꽤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로 바꾸게 되면 가속 페달은 좀 묵직해지고 핸들 조향은 좀 가벼운 성격으로 변화를 합니다. 거기에 공조기까지 관리를 하면서 연비 효율성이 추가되는 주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별 어느 정도 성격을 달리해준 부분은 꽤 괜찮은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X2 이 녀석뿐만 아니라 요즘 BMW 차량들을 타보면 이 디젤 엔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좀 개선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진동과 소음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일정 영역 이상 속도가 올라갔을 때는 그 부분이 그렇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정체 구간이라든지 신호에 걸려서 정차했을 때 아이들링 시에 이 디젤 엔진의 소음과 진동이 더 크게 느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로감이 누적이 되는데, 정차했을 때나 이렇게 저속 구간에서도 진동이라든지 소음에 대해서 별다른 스트레스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일상 도심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꽤 긍정적인 요소로 변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었고요. 물론 해당 차량은 누적거리가 이제 갓 1000km가 넘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또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누적거리가 늘어날수록 디젤 엔진의 숙명과도 같은 소음과 진동은 비례해서 커지겠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일상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차량은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도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승차감에 있어서는 서스펜션을 비롯해서 하체 세팅이 다소 하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면이 불규칙하거나 요철 같은 구간을 지날 때 운전자한테 그 노면 상태를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로도는 누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세단에 적용된 M 서스펜션 세팅하고는 조금 다름이 느껴지는데요. 하드한 세팅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느 정도는 걸러주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 주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적합하게 세팅에 변화를 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었고요. 이외에 뭐 전면 시야라든지 측면에 잡히는 사각지대라든지 거기에 세단에 비해서는 지상고가 좀 높고, 또 시트 포지션도 가장 낮게 세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 주행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꽤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요. 풍자름이라든지 타이어 노면 소음을 포함한 하부 소음이라든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은 세그먼트를 고려했을 때는 무난한 수준이었고요. 자,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꽤 인색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을 제외하고는 차선 이탈 경고라든지 보조라든지 전방 충돌이라든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미적용되어 있습니다. 엔트리 모델이긴 하지만 근래 출시된 신차를 감안한다면 아쉬운 구성이라 여겨지고요. 차후에라도 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적용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470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19.4 정도 보여줬습니다. 편하게 일상주행을 했음에도 19km를 상회하는 연비 효율성을 보여준 부분은 꽤 인상적이었고요. 이 녀석뿐만 아니라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차량들을 타보면 간혹 당황스러운 녀석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거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녀석 또한 전반적인 상품성에 있어서는 딱히 흠잡을 부분이 없었지만 6천만 원에 이르는 가격대는 이 녀석을 선택함에 있어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졌던 BMW의 쿠페형 컴팩트 SUV X2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K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